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형의 차가운 등 뒤로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듯했다.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개인연이. 가족의 수치야.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발겼고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날부터 내 삶은 형의 그림자 아래서 영원히 갇힌 감옥이 되었다. 그 후로 8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28살.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름은 민준. 형의 이름은 태연. 우리는 모두 한국인.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다. 하지만 그 피는 이제 차가운 강물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함께 자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태연 형은 나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형이 달려와 싸워주었고 밤마다 우리 작은 방에서 서로의 꿈을 속삭였다. 형은 민준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형이가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의 형은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20살의 어느 가을 모든 게 변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캠퍼스에서 만난 선배. 그의 미소에 빠져들었고 그 감정이 사랑임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백하려 애쓰던 그날. 우연히 형이 내 방에서 그 선배와의 메시지를 보았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폭발했다. 이게 뭐야? 민준아. 너 미쳤어. 남자랑.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 텐데. 형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울면서 변명했다. 형. 이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다. 사랑. 그건 병이야. 당장 끊어. 안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그날 밤 형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엄마는 울면서 중재하려 했지만 형의 고집은 부서지지 않았다. 엄마. 저놈은 가족의 오점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나는 가방 하나 메고 서울의 추운 거리로 내몰렸다. 그 후로 형과 연락은 끊겼다. 나는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버티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처음엔 절망이 나를 삼켰다. 왜 나일까? 왜 사랑하는 게 죄가 될까? 밤마다 창밖의 네온사인을 보며 울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뉴스에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기사.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속삭임.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카페에서 만난 동성애 커뮤니티의 형님들. 그들은 나를 포옹하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책을 읽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며 내 내면을 탐구했다.
22살이 되던 해. 나는 첫 연애를 했다. 이름은 지훈.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디자이너였다. 우리는 한강 공원에서 산책하며 꿈을 나눴다. 민준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 반대로 우리는 헤어졌다. 또다시 상처받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안에 힘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25살. 나는 카페 매니저가 되었다. 작은 성공. 하지만 형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가끔 엄마의 전화로 형 소식을 들었다. 형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결혼까지 했다. 태연이가 잘 지내. 너도.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 아직도 화가 나.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웠다. 형.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내 마음속 독백이었다. 어느 겨울 27살 생일. 카페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형의 부하 직원이었다. 민준 씨. 대표님. 형님께서 요즘 이상해요. 술을 많이 드시고 회사에서 실수 연발이래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형이. 무슨 일일까? 나는 조심스레 엄마에게 물었다. 태연이가. 아내와 이혼했대. 회사 압박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이 왔나 봐. 엄마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8년 전의 상처가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사랑이 솟구쳤다. 형을 구해야 해. 내가. 나는 형에게 연락했다. 무시당할 걸 알았지만 메시지를 보냈다. 형. 민준이야. 형이 힘들다는 소리 들었어. 만나서 이야기할래. 답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형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 비가 내리는 그날. 형이 나왔다. 여의고.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민준아. 왜 왔어? 형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다가갔다. 형. 나 아직 형 동생이야. 게이든 뭐든. 그건 변하지 않아. 형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우리는 비 속에서 끌어안았다. 그 후로 형과의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형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결혼 후에도 행복하지 않았어. 아내는 나를 이해 못했고, 회사에서 승진 압박에 시달렸지.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났어. 내가 너를 버린 게 후회됐어.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나도 형을 용서했어. 하지만 이제 형이 나를 용서해야 해. 나 자신을. 우리는 천천히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형은 내 커뮤니티 모임에 동행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형은 듣는 법을 배웠다. 민준아. 내 친구들. 따뜻하네. 내가 왜 그랬을까? 동시에 내 삶도 변화했다. 카페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현우. 그는 26살. 사진작가였다. 우리는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한강에서 사진을 찍으며 가까워졌다. 현우의 카메라는 내 내면을 포착했다. 민준 씨. 당신의 눈빛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설렜다. 이번 사랑은 달랐다. 현우는 내 과거를 이해했고, 형과의 갈등을 지지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야. 당신이 형을 용서하는 게 용기예요. 우리는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키스한 그날.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형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우울증이 심해져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민준아. 나 이제 끝났어. 가족도 잃고, 직장도. 형의 전화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달려갔다. 형의 아파트는 어질러져 있었고, 빈병들이 굴러다녔다. 형. 일어나.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나는 형을 안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자살 충동이 있어요. 가족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형을 잃을 순 없었다. 치료 과정에서 형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가족의 가장이 돼야 했어. 그래서 내가 정상이기를 바랐지. 게이가 되면 사회가 우리를 버릴까봐 두려웠어. 형의 눈물에 나는 안겼다. 형. 사회는 변해.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형은 나의 가장이야. 영원히. 우리는 상담을 함께 받았다. 형은 LGBTQ+ 단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보며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현우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는 형의 상황을 이해하며 사진으로 우리의 여정을 기록했다. 이게 당신들의 이야기야. 상처와 치유. 그의 앨범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갈등이 찾아왔다. 형의 전 아내가 나타나 아이 양육권을 주장했다. 태연 씨가 불안정해요. 아이는 안 돼요. 법정 싸움에서 형은 무너질 뻔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제 형은 좋은 아버지예요.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저처럼. 버림받아도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형을 구했다. 아이는 형 곁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봄.
형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나는 카페를 확장했다. 현우와는 동거를 시작했다. 형은 우리 집에 와서 웃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니 나도 그래. 그날,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을 때 재앙이 닥쳤다. 형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의 배신으로 빚더미에 앉았고 형은 다시 절망의 구렁에 빠졌다. 민준아, 이번엔 정말 끝이야. 아이까지 빚쟁이들에게. 형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나는 현우와 상의했다. 형을 도와야 해. 내 인생의 반은 형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내 카페 수익. 현우의 사진 전시회 수입을 모아 형의 빚 일부를 갚기로 했다. 형은 처음엔 거부했다. 내가 내 도움을 받다니? 창피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형, 8년 전 나를 버렸을 때도 이렇게 느꼈을 거야. 이제 내 차례야. 받아들여. 형은 울며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현우의 사진으로 가족의 재탄생 캠페인을 알렸다. 한국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형제애가 감동적이에요. LGB 지지합니다. 메시지들이 쌓였다. 그 과정에서 내 내면이 더 깊어졌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며 나는 변호사가 되어 늪크 플러스 권익을 지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법학 서적을 공부하며 밤을 새웠다. 현우는 당신은 이미 변호사야. 사랑으로 싸우는 이라고 격려했다. 형도 변했다. 회사를 재건하며 직원들에게 다양성을 교육했다. 우리 회사에선 사랑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연설은 뉴스에 나왔다. 가을.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빚주들이 형의 집을 압류하려 했다. 밤에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형 곁에 있었다. 형. 도망칠 필요 없어. 우리가 맞서. 경찰이 왔고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서류를 준비했다. 현우는 증거 사진을 찍었다. 법정에서 형은 증언했다. 저는 실패했지만 동생 덕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깨이지만 제 영웅입니다. 판사는 감동의 압류를 유예했다.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승리했다. 형의 회사는 살아났고 아이는 웃으며 형을 불렀다. 나는 현우와 약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형은 우리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그리고 고마워. 그날 서울에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3명이 손을 잡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사회의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동성 커플을 보며 속삭이는 사람들. 형은 그런 나를 지키려 애썼다. 민준아. 네가 자랑스러워. 그의 변화는 나에게 빛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나는 법학시험을 준비하며 바빴다. 현우와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민준아. 공부만 하지 마. 우리 시간을 가져. 현우의 불만에 나는 사과했다. 미안. 형 때문에. 사랑은 완벽하지 않음을 배웠다. 우리는 상담을 받으며 더 가까워졌다. 형은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민준아. 내 덕에 아빠가 됐어. 아이는 나를 삼촌비라 불렀다. 그 호칭이 따뜻했다. 하지만 형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전 아내가 다시 나타나 태연 씨가 변했어요. 하지만 아직 불신해요. 라고 말했다. 형은 흔들렸다. 내가 정말 변했나? 나는 형을 안심시켰다. 형. 변화는 매일이야. 포기하지 마. 봄. 큰 사건이 터졌다. 한국에서 LGBT 플러스 권리 시위가 열렸다. 나는 참여했다. 형이 동행했다. 민준아. 위험해. 하지만 형은 플래카드를 들었다. 사랑의 자유를. 시위 중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누군가 형을 밀쳤고 형은 넘어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형은 웃었다. 내 곁에서 싸우니 살아있음이 느껴져. 그 여름 나는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수습생이 되었다. 첫 사건은 동성 커플의 차별 소송. 나는 열심히 싸웠다. 형은 증언자로 나섰다. 제 동생은 영웅입니다. 그의 사랑이 제 삶을 구했어요. 우리는 이겼다. 뉴스에 나와 사회가 조금 변했다. 가을. 현우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현우의 눈물이 빛났다. 그래. 민준아. 겨울. 가족 모임. 엄마가 말했다. 너희들 덕에 내가 산다. 형은 나를 보며 게이라는 이유로 버린 게 제 인생의 실수였어. 하지만 그 덕에 구원받았지. 눈물이 흘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30살이 된 나는 완전한 변호사가 되었다. 사무실에서 LGBT 플러스 케이스를 전문으로 했다. 현우와는 법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게 우리의 결혼이야. 우리는 작은 집을 꾸몄다. 형은 회사 CEO가 되어 성공했다.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삼촌. 내 이야기 들려줘. 아이의 호기심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보수단체의 반대 시위. 그들은 전통 파괴라고 외쳤다. 나는 법정에서 맞섰다. 사랑은 인권입니다. 형은 후원금을 모았다. 민준이를 믿어요.
우리의 연대가 세상을 움직였다. 어느 날, 형이 병들었다. 암 진단. 민준아. 미안. 또 내게 짐이야. 형의 말에 나는 울었다. 형. 이번엔 내가 지킬게. 병원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웠다. 추억을 나눴다. 어린 시절. 네가 울 때 내가 안았듯이. 형은 약해졌지만 강했다. 치료 중. 현우가 곁을 지켰다. 형님. 민준이가 있어요.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아이는 바빠. 살아. 라고 빌었다. 봄. 기적이 일어났다. 형이 회복되었다. 내 사랑 덕이야. 병원 퇴원식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여름. 나는 책을 썼다. 버림받은 사랑의 귀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형은 서문에 썼다. 내 동생이 가르쳐준 용서. 가을. 시상식. 나는 인권상을 받았다. 연설에서 형제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청중이 박수쳤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모두 모였다.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나는 형에게 말했다. 형. 고마워. 나를 버리지 말아줘. 형은 웃었다. 이미 안 그랬어.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며 나는 더 큰 꿈을 꾸었다. 국제인권단체에 합류했다. 현우와 세계를 여행하며 강연했다. 한국에서 배운 사랑의 힘. 형은 국내에서 재단을 세웠다. 가족화합재단. 아이는 변호사가 되어 나를 이었다. 삼촌 덕에. 하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가끔 밤에 8년 전의 비를 꿈꿨다. 형. 눈물로 깨었다. 현우가 안아주었다. 지났어. 새 도전. 정치 입문. 나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 다양성의 목소리. 형은 캠페인을 도왔다. 민준아. 내가 해낼 거야. 선거 전야. 긴장됐다. 만약 떨어지면? 형이 말했다. 그럼 다시 일어나. 네가 가르친 대로. 선거일. 승리. 나는 의원이 되었다. 취임 연설에서 형을 언급했다. 버림받은 동생이 된 덕에 나는 강해졌습니다. 현우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민호. 아빠들.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형의 건강은 안정됐다. 손주를 보며 인생은 순환인가 보다. 라고 웃었다. 중년의 나이. 40살. 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 결혼 합법화. 오늘. 사랑이 자유로워집니다.
거리에서 환호가 터졌다. 형은 무대에 올라내 동생의 승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 현우의 병. 민준아. 나. 진단은 암. 역전의 순간. 이번엔 내가 나를 구해. 현우의 말에 나는 형의 때를 떠올렸다. 치료를 위해 모든 걸 걸었다. 형이 도왔다. 가족이니까. 치료 중. 우리는 추억을 회상했다. 첫 만남. 내 미소. 현우는 약해졌지만 빛났다. 기적처럼 회복됐다. 내 사랑이 약이야. 형의 아이가 결혼했다. 삼촌. 내 덕에 가족이 커졌어. 결혼식에서 나는 축사했다. 사랑은 선택이다. 노년. 60살. 나는 은퇴했다. 회고록을 썼다. 형은 68살. 여전한 기둥. 우리는 남산을 올랐다. 민준아. 그날 비 오던 거리에서 시작됐지. 바람이 불었다. 아이 민호는 활동가. 아빠들. 영웅이야. 현우와 나는 손잡고 웃었다. 마지막 겨울. 형이 떠났다. 평화롭게. 장례식에서 나는 말했다. 형. 고마워. 게이라는 이유로 버렸지만 사랑으로 돌아왔어. 천국에서 기다려. 형의 유언. 민준아. 네가 내 구원이야. 나는 현우와 산책했다. 인생은 아름다워.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결말은 희망. 사랑은 버림을 넘어 구원을 가져온다. 가족은 영원하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된다.